우주의 비밀을 찾기 원한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측면에서 생각하라. 니콜라 테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것이 전부다.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면 그 원하는 현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은 시크릿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을 진짜로 믿으세요? 저는 며칠 전 시크릿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크릿이었지만 저는 매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시크릿을 몰랐더라면 그것이 시크릿의 실체였음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건 재수가 있거나 혹은 재수가 없는 일,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결과물은 우연인 듯 가장하여 조용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후에 제가 그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시크릿은 명령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나의 소원에 온 우주가 함께 동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원을 빌자 그들은 각본에 짜여진 연극의 배우처럼 최면에 걸린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면가가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면 그들이 마늘을 초콜릿인 양 먹게 되고 그들의 머리를 툭 건들면 잠을 자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모든 책에서 얘기하는 시크릿의 방법은 제각각 설명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긴 해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직접 그것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로지 체험한 것만 믿어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경험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한 자들만의 비밀입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말했습니다. 이루어질 일은 침실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궈도 노력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돈을 모아 1년 후에 집을 사고 온갖 노력 끝에 부자가 되는 그러한 노력 없이도 이루어질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로지 내 머릿속 생각 에너지로만 말입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머릿속의 골칫거리를 치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우리의 제한된 방식과 사고로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주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무에게도 나의 소원을 말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의 파장은 다른 이들의 생각 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하며 내가 바라는 소원을 기꺼이 돕습니다. 에너지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로 늦게 받고 빨리 받는 것뿐입니다. 수없이 긍정적인 확언을 했더라도 매일 밤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내 감정 상태가 부정적이면 소원을 이루게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너지체입니다. 에너지를 채우면 활력 있게 되고 에너지가 소실되면 무기력해지겠죠. 이러한 내 몸 안의 에너지를 채우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감정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자력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김의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깃든 그 감정의 상태가 내 몸의 진동을 발산시키고 미세한 상황의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와 유사한 이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에너지가 많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에너지가 있고 없는 상태일까요?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몸 안에 필요한 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게 하는 상황이 오면 옆 사람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 내 몸이 더워지면 차게 식히기 위해 선풍기나 에어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몸이 춥다고 느껴지면 방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우리는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나의 에너지 상태가 결핍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에너지보다 내가 더 힘이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때 우리의 에너지 자력은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바둥거리게 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집착, 분노, 욕심, 불안,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와 안정감을 주는 날까지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끄달려 다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갈증 났을 때 물을 원 없이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물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내 몸 안에 차오르면 그 물질에 대한 집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가 바로 나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편안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에너지 자력이 아주 큰 상태가 된 것이고 비로소 이때 원하는 것들이 내게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아직 집착과 목마름, 애착, 결핍에 빠져 있다면 내 에너지가 아직은 그것을 끌어오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에너지 자력이 가장 큰 상태이므로 비로소 그것들을 큰 노력 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은 결핍된 마음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작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못하다. 저것이 내 것보다 더 커 보인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깔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빼앗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의 에너지 자력이 크지 못하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그것을 오래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받고 못 받고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베품으로 시작된 것인지 결핍이라는 욕망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가지게 되는 수많은 감정들, 이 감정들이 명령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을 사용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명령어인 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는 상태대로 놓아두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 원치 않은 것으로 흘러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평소 슬픔이 많거나 평소 화가 많은 사람, 평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분노가 가득 찬 사람, 원망이나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후회로 가득 찬 사람, 좌절과 시르에 빠진 사람, 이러한 모든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당장 그 감정 상태에서 빠져나오세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드냐고, 왜 이렇게 나만 잘 안 풀리냐고,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 세상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런 세상이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행복해져야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과 똑같은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외부로 발현됩니다. 내가 얼음이면 주변이 차가워지고 내가 불이면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마음이 먼저고 물질은 마음이 낳은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는다. 생각이나 말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 나쁜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하는 기분 나쁜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다운시키고 그 감정과 비슷한 성질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나쁜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좋은 것들로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잘 못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플 것 같아. 생각 하나가 내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내 감정의 주파수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일과를 망치게 될 것이고 돈을 잃게 만들고 고약한 사람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못하겠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짜증난다, 밉다, 슬프다, 아프다, 골치 아프다 등등
이러한 말과 생각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토록 원치도 않은 창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 즉 우리의 정신과 신경이 가 있는 것,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모두 에너지를 집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이 떠올리고 많이 말하고 많이 신경 쓰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으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새 신발을 신고 만원 버스를 탔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얀 새 신발이 다른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기를 고대하며 온통 운동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런 상황이 행여 벌어질까봐 계속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결과는 그 운동화는 다른 이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상태, 불안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밟히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창조는 의도하는 대로가 아닌 지금 그 감정과 비슷한 상황을 창조합니다. 밟힐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결과를 예지하고 바라본 것이 됩니다. 식당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조금 한가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 손님들이 들어올까 정신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들은 밥 먹을 때 손님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지하고 행동한 셈입니다. 결국 숟가락 들기가 무섭게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곧 주문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내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며 가슴 설레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의 삶을 보며 참담해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삶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주문입니다. 어떤 것을 불러들일지는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담하고 비참하고 고통이 가득한 소식을 접하고 보고 집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TV에서 어려운 사람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든 점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져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회사 사장님의 화나 있는 모습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담은 것이 나의 현실로 창조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넣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힌 그 이미지, 내가 해석한 가치대로 형성된 감정은 그와 비슷한 상황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웃을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내 모습이 언제였는지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과거 기억 속의 나로 되돌아가세요. 거기서 멈춰서서 온통 행복한 나를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느낌이 지금 내게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때의 내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바라보세요. 그들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원하는 감정의 바로 그 주파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과 반대되는 더 이상의 불평과 푸념을 그만두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행복을 나도 함께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창조 중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 느낌을 내 마음속에 꽉꽉 눌러 담아야 합니다. 상상을 해서 소설 속의 내가 되어보든 연기자처럼 현실 속의 그런 감정을 연기하든 행복한 이들을 바라보며 감정에 동화되든 과거에 행복했던 나를 떠올리든 지금 나를 당장 그 감정 속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다 좋습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불평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상태라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저번 글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것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널려 있음에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돈, 물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장소나 환경, 상황 등은 감정의 주파수가 최상일 때 하나씩 끌려옵니다. 돈을 원했기 때문에 돈이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과 풍요에 있었기 때문에 원했던 돈이 쉽게 끌려온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저를 향해 들어오는 그들의 사랑이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또한 죄책감을 느끼곤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충분히 줄 만큼 능력이 된다. 그렇게 선언하자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뜻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포근한 그런 느낌들이 보물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쫓지 마세요. 내 마음 안을 행복하게 해주는 느낌들이 보물입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은 더 풍요롭고 안정된 길 위에 서는 방법은 내 감정을 원하는 주파수 위치에 놓는 것 뿐입니다. 일단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저만의 확언이 있습니다. 있다, 많다, 좋다, 쉽다 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다라고 믿으세요. 작아 보이더라도 많다라고 느껴보세요. 싫은 느낌이 나더라도 좋다라고 말해보세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풍요에 초점을 맞춰야 풍요를 불러옵니다. 풍요는 풍요를 부르고 결핍은 결핍을 불러옵니다. 좋은 환경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좋은 감정 속에 머물러야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 비밀의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출처는 네이버 카페 비욘드 더 시크릿, 작성자 도로시 이님. 고맙습니다.